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문재인 심판 방송입니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 네. 네. 토요일입니다. 네. 여러분 아직도 네. 이제 피곤이 덜 풀리셨을 네. 텐데요. 오늘도 또 광화문 나가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서초동에서 또 한 번 네. 총동원령이 뭐 정규조부터 시작해서 네. 민노총 뭐 맘카페 난리라고 합니다. 네. 또 서초동에도 나간 분들 많이 계시고요. 네. 네. 자, 어제 가장 큰 뉴스, 오늘까지도 많은 언론이 이렇게 분석 네.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검찰이 앞으로 공개 소환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포토라인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조간애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되는 바로 이 타이밍 문제 한번 그럼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좋습니다. 저도요. 검찰의 포토라인은 문제 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검찰 출입기자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은 취재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그러나 본인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 한자 했는데 어찌됐든 저는 저거 언젠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왜 초과내부터인가? 게다가 그들이 그동안 적폐수사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사람들 그 앞에 세웠습니다. 모멸드감 때문에 어떤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인권이라는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그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과대가 갑자기 수사를 받고 나니까 검찰이 인권에 뭐 충실해야 된다?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 수혜자가 됐다.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네, 어쨌든 이제 윤석열 검찰이 못 박은 것은 뭐냐면 검찰의 공개 소환에 대해서 새로운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이 검찰의 포토라인을 세우는 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첫째는 어쨌든 조국은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조국의 와이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나라의 법무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진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의심과 의문의 덩어리인 이 나라의 법무장관이 출석하게 되는 정말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포토라인에선 조국을 보게 되나 이렇게 봤을 때 일종의 조국에 대해서는 이 경심위에 따르는 또 수혜를 주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니까 애따 먹어라 이러면서 던지면서 일단 조국을 불러가지고는 기소를 하겠다. 윤석열 검찰의 승부수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거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느냐. 그들이 정말 대국민 앞에서 제일 싫어하고 제일 말하자면은 꺼려했던 것이 포토라인이고 또 포토라인에 서지 않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공개 소환에 여러 가지 이 앞뒤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그 점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런 이제 포토라인 없앤 건 좋습니다. 그러나 소환할 때 특혜를 줘서도 안 됩니다. 포토라인으로 인한 피해를 줘서도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경심 씨, 이른바 1층으로 일반인처럼 또벅또벅 포토라인 없이 그냥 걸어왔더라면 저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하실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만 탄 엘리베이터로 검찰, 청사 사무실 올렸습니다. 이건 특혜 중에 특혜예요. 그래서 피한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기자들은. 조국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포토라인이라는 피해를 없앴다면 특혜도 없애야죠. 조국도 1층 서초동 검찰 청사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차 타고 쫙 올라면 1층에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또 거기서 차를 못 세워요. 일반인들은 계단 짜래고 계단을 한참 높은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국 걸어 올라와가지고 기자들이 보면 찍히는 거고 안 보면 안 찍히는 거고 특혜를 주지 않고 일반인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검찰 전 뚜렷이 보고 있겠습니다. 특혜 주지 마라. 포토라인 세우는 것도 만약에 이렇게 불이익을 한다면 특혜도 주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똑똑 두 눈 똑똑이 뜨고 감시해 봅시다, 여러분들. 원래 포토라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막 그 기자들이 막 달려들고 이러니까 일정한 포토라인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자제하면서 기자들로 하여금 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알 권리 도대체 피의자로서 출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인가 이 정도는 국민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포토라인이 뭐 국제적인 뭐 또는 국내외의 망신주기를 떠나서 일종의 취재의 편의성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포토라인에 나선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야말로 주제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나 똑같았어요.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조간회한테는 시킬 수가 없다. 이게 우리 검찰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왜? 문재인이 겁박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사라지는 검찰의 포토라인. 참 이 나라의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틀려진 인권의 또 하나의 미봉책이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네. 검찰이 포토라인은 형식을 부지기고 본질인 수사는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일요일 날 더 알찬 뉴스와 또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